자, 이번 시간에는 뷰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지 않으셔도 뒤에 코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좀 더 가볍게 들어주시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넘어가 주셔도 돼요. 고찰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장고에서 뷰는 두뇌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URL로 접속을 하게 되면 그 URL과 매핑된 함수가, 그러니까 views.py에서 함수가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 처리하게 되죠. 그 처리할 때에 만약에 데이터가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와서 처리하게 되고요. 만약에 비즈니스 로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로그인, 회원가입, 게시글 작성, 수정, 삭제와 같은 기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기능이 views.py의 그 함수에 정의되어 있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리퀘스트, numpy, pandas, tensorflow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views.py의 임포트가 돼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죠. 어디서요? views.py에서요. 그런데 이 views.py를 구현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 수업은 배우지 않은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습을 진행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내가 왜 이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함수형 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방법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직관적이며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탄탄하게 자리 잡아야 클래스형 뷰를 가셨을 때 여러 가지 응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만들어 봤습니다. urls.py에서만 수정할 수 있게요. 실습은 하지 않을 거예요. URL 패턴은 헬로우고요. 헬로우로 접속했을 때에 헬로 월드랑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함수는 단지 헬로 월드만 리턴해 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헬로 월드라는 글자를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클래스형 뷰가 있어요. 제가 그림을 먼저 그려드릴 텐데요. 함수형 뷰와 클래스형 뷰가 이렇게 큰 카테고리고요. 제네릭 뷰는 이 함수형 뷰의 한 카테고리입니다. 이 제네릭 뷰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는데 장고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이 두 개를 혼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저는 클래스형 뷰를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이 큰 동그라미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큰 동그라미는 클래스로 구현되어 있으면 됩니다. 함수 대신에 클래스를 사용하여서 뷰를 정의하는데요. 이미 추상화되어 있는 여러 기능들이 있어서 더 간결하게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실무로 투입된다고 한다면 함수형 뷰 다음에 클래스형 뷰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차에도 이 클래스 뷰가 여기 부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뷰 클래스는요, 이 뷰스 폴더 안에 제네릭의 base.py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뷰부터 살펴볼 건데요. 장고의 뷰스의 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상속받게 되면 위에서 작성했었던 이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어요. 뭔가 좀 다르죠?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이 부분 define get 이라고 했던 부분은 사실 함수형 뷰에서는 리퀘스트가 계신지를 확인해서 if 문으로 분기해야만 구현할 수 있었던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안에 메서드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코딩하시면 get에 대한 응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define post를 해주시면 post에 대한 응답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좀 다르죠. 여기가 asView로 되어 있는데 이 asView라는 메서드가 우리가 함수형 뷰에서 구현했었던 리턴했었던 그 값이에요. 사용자가 보는 화면을 리턴해주는 메서드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고 좀 더 복잡한 로직에서는 제네릭 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네릭 뷰가 이 뷰를 상속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로직이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만들어요. 그럼 뭐가 있죠? 블로그 리스트 항목이 있죠. 블로그 리스트에 이 한 항목을 클릭하면 뭘로 가요? 디테일하는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죠. 디테일하는 항목을 봤을 때에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으면 좋겠죠. 이런 로직들은 대부분의 기능들에서 비슷하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코드는 길죠. 이런 긴 코드를 클래스로 추상화로 묶어준 거예요.
그렇게 묶어준 게 제네릭 뷰입니다. 이 뷰는 기본적인 기능만 들어가 있고요. 이 뷰를 상속해서 만든 거예요. 제네릭 뷰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로그 리스트 전체 목록을 불러오는 걸 만든다라고 한다면 리스트 뷰를 쓸 수가 있는데, 이 리스트 뷰는 베이스 리스트 뷰를 상속받고 이 베이스 리스트 뷰는 뷰를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뷰를 상속받아서 추가 기능을 구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블로그 리스트.html에서 전체 게시글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코드 전부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심지어 이거 두 개도 생략도 가능해요.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으면 모델명이 앞에 있어요. 언더바 리스트.html로 자동 매핑이 돼요. 그리고 요게 없어도 오브젝트 리스트로 자동 매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사용이 가능해요. 이게 함수형 뷰를 작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이 코드와 이 코드를 비교해 보십시오. 위의 코드가 훨씬 단순하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 클래스 뷰가 마치 마법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요? 전부 다 숨겨져 있어요. 추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HTML 파일은 어디서 작성해야 되고 그것에 들어가는 오브젝트는 무엇이지? 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함수형 뷰에서는 그게 직관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요게 익숙해진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면 이 리스트 뷰를 까보면서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은 함수형 뷰고요.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클래스 뷰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에서 함수형 뷰가 한 20% 사용이 되고 클래스 뷰가 80%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냐에 따라서 또 어떤 URL이냐에 따라서 그것에 알맞는 걸 쓰는 거지 어떤 게 우월해서 그걸로만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두 개를 믹싱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처음에는 함수형 뷰보다 직관적이지 않아서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클래스형 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를 함수형 뷰로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직관적이고 초급자가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감춰져 있죠? 그래도 우리도 할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렌더 함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고의 렌더 함수는 HTTP 리스폰스 객체를 반환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가보셔서 이 렌더를 까보시면 마지막에 HTTP 리스폰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해주는 거죠. 렌더가요. 그래서 이 렌더는 어디에 사용이 되어 있냐면 쇼트컷에 있습니다. 자, 기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퀘스트가 있고 템플릿 네임이 있고 컨텍스트가 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리퀘스트는 현재 요청 객체이고요. 그리고 사용할 템플릿 이름이 들어가죠. 뭐뭐.html 이렇게요. 그리고 컨텍스트는 사용할 오브젝트가 들어가죠. 데이터들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요거 세 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컨텍스트 타입은 뭐예요? 결과 문서가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나는 텍스트와 HTML로 전송이 될 거예요 라고 하면 사용자가 HTML로 받아서 그걸 처리합니다. 근데 내가 여기를 만약에 JSON으로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코드 같은 곳에서 이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자세하게 할 건 아닙니다. 이것도 2~3시간짜리예요. 여기까지 이 두 개만 하더라도요. 자, 스테이터스 코드, 이거는 응답 상태 코드입니다. 응답 상태 코드라고 꼭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이거는 몇 개를 알고 있으신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 404, 400, 403 이런 것들은 듣자마자 아, 이거는 권한이 더 있어야 되는 거구나, 없는 페이지구나, 서버가 멈췄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값은 200입니다. 이것도 조정할 일이 거의 없죠. 이것도 조정할 일이 거의 없고요. 템플릿도 조정할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템플릿 태그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엔진입니다. 조정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 템플릿 말고도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렌더 함수의 동작 과정입니다. 다음 같은 순서로 동작이 되는데요. 지정된 템플릿 파일을 로드합니다. 로드해서 컨텍스트를 또 로드해요. 이건 뭐예요? 오브젝트죠. 이 안에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와 함께 리퀘스트도 같이 전달하죠. 어디에요? 템플릿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템플릿 파일에 스트링이 하나 있고 여기에 컨텍스트와 리퀘스트가 같이 합쳐져서 문자열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 문자열이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리퀘스트에는 사용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요청을 보냈는지, 어떠한 URL로 요청을 보냈는지, 또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는지, 로그아웃 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리퀘스트를 자주 사용할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함수의 동작 예시입니다. 이거는 제가 렌더 함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render to string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ello.html 이런 파일도 결국에는 스트링으로 읽어오는 거예요. 누가요? 렌더가요. 스트링을 읽어온 다음에 거기에 있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 목록을 찾아서 그 변수 목록에다가 장고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헬로 텍스트 어떻게 코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장고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name을 찾아서요. 이 name을 여기서 찾은 거예요. 찾아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런데 제가 밑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뭐와 같아요? 마치 f스트링을 사용하는 것과 같죠? 우리가 변수로 name이라고 호준이라고 해놓고 s에다가 이렇게 중괄호 해서 데이터를 넣는 것과 비슷하죠? 물론 이게 스트링은 아닙니다. 지금 타입 찍어보시면은 스트링 아니에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이렇게 합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트링을 만들어서 합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체를 넣은 거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체를 넣은 거고요. 방식이 같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코드 넣었거든요. 지금 템플릿에 hello.txt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찍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 시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돌리고요. 자, 헬로우로 이렇게 접속해 볼게요. 그러면 헬로우 장고, 헬로우 호준 두 개가 출력이 됐죠? 왜요? 더하기를 했거든요. 여기 더하기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 템플릿 상속도 결국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예를 들어서 헤더와 푸터를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헤더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푸터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헤더 플러스 해주고요. 푸터를 여기다가 푸터 이렇게 해준 거예요. 뭐가요? 템플릿 상속이요. 자, 그러면 저장하고요. 실행해보면 헤더와 푸터가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공식 문서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요. 공식 문서보다도 소스 코드를 확인해 주시면 더 좋아요. 지금 단계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더 장고를 배우셨을 때 한번 훑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요. 끝내기 전에 제가 이거 안 보여드렸죠?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타입 찍어봤을 때의 요 변수가 무슨 타입이냐라는 거예요. 장고의 utils의 safe string 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스트링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